오늘은 제주 먹관아의 부속 건물인 관덕정으로 떠나볼까요? 예부터 제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곳 관덕정에 사람들이 모였다죠.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관덕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네, 선생님. 드디어 오늘의 주제가 관덕정입니다. 관덕정입니다. 아니, 관덕정이라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는데 관덕정에 대해서는 뭐 잘 아는 모양이죠? 관덕정 하면은 우선 입춘굿이 여기서 그렇죠. 올려지고요. 그리고 광해 임금이 서거했을 때 여기서 마지막 예의를 다했다. 요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관덕정에 대해서 아주 성환 씨가 잘 알고 있군요. 훌륭해졌습니다, 이제. 이 관덕정은 세종 임금 때 만들어졌죠. 조선 초기잖아요. 그렇지, 1448년 조선 초기죠. 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 관덕정을 왜 만들었을까? 제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 이렇게 또 족자를 또 손수 준비해 주시고, 이 정을 만드는 것은 놀이나 관광이 아니라 본래 설치함이 무효를 위한 것인즉 지금부터 제주의 사람은 날마다 이에 기사를 익힐 것이요. 적변이 있을 때는 사력을 다해 싸워서 가족을 구하고 이로써 한 고을을 보존하며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공명을 세운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관덕정이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단순 광장의 역할이 아니라 군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네요, 선생님. 맞아요. 그리고 관덕이라는 이름도 사자, 소, 이, 관성, 덕, 야라고 하는 글에서 따온 거예요. 활을 쏘는 것은 마음과 덕을 닦는 것이다 하는 옛 글에서 따온 거죠. 탐나술력도에서도 관덕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관아 병사들이 활쏘기를 하며 군력을 쌓던 연무장이었죠. 또한 관덕정은 장원급제를 꿈꾸던 유생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문무의 정신을 새기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관덕정은 제주의 큰 행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면서 목관아지도 없애가지고 일본 청을 세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관덕정만 이렇게 남을 수 있던 건가요, 선생님? 일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대한제국의 통치의 중심이 되는 기관들을 주로 없앤 거죠. 그런데 여기는 통치의 상징이라고는 안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건물을 자기네들이 사용했거든. 일제는 관덕정을 개조해 관청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연무를 하던 넓은 광장은 일제의 위상을 알리는 장소로 전락했죠. 거센 제주의 바람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길고 뾰족하게 만들었던 관덕정의 처마는 이를 모르는 일본인이 수리하며 잘려나갑니다. 원형이 훼손됐던 관덕정은 1969년에야 보수됩니다. 늘 우리는 밖에서만 보지만은 안에도 볼거리가 있어요. 그래요? 안에 들어가서 좀 볼까? 가시죠, 선생님. 관덕정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군요. 와, 선생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단청이 진짜 화려한 것 같아요. 지붕도 생각보다 높고. 네, 높기도 하고 화려하게 다 꾸몄는데 사실은 여기 벽화가 있어요. 벽화요? 오! 여기. 있어요, 벽화가 있어요. 있죠. 중국 고사를 소재로 한 거라서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격조 높은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쉽네요. 이게 중국 고서 내용이 아니라 탐나술력도처럼 제주 전경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었다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때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들이 주로 중국 책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제주도를 소재로 한 거였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들죠. 지금 관덕정에 있는 건 모조품입니다. 벽화 원본은 훼손을 막기 위해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는군요. 관덕정 벽화는 제주에서 발견된 유일한 조선시대 벽화로 더욱 귀하게 평가됩니다. 내부에는 벽화 말고도 다른 명작이 숨어 있는데요. 이 큰 글씨가 또 눈에 띄잖아요. 오, 진짜 멋있네요. 탐나형승입니다. 탐나형승. 탐나는
제주도도 네. 형성은 매우 아름답다,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그런 뜻이죠. 맨 왼쪽 끝에 보면은 네. 승정, 기원후, 삼경자 이렇게 써서 이게 언제 누가 썼는지가 딱 밝혀져 있어요. 여기 쓴 사람이 네. 제주 목사로 왔던 김영수라는 사람이 쓴 건데 김영수 목사. 거기 보면은 내 나이 65세요 하는 것까지 써졌어요. 65세 된 사람이 이렇게 힘찬 글씨를 썼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그다음 호남제일정이라는 글씨도 있죠. 호남제일정이라고 하면 호남에서 제일 가는 정이다. 제일 가는 정자다. 박선양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안에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이 편액을 보니까 관덕정은 진짜 멋있는 건물이구나. 조선시대 제주를 거쳐간 목사들이 남긴 편액. 이 편액만 봐도 그 시절 관덕정이 얼마나 멋진 곳이었는지 느껴집니다. 관덕정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니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제주 행정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렇다면은 제주도의 역사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바로 이 앞에서 벌어졌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을 꼽아 본다면 1901년에 있었던 이재수란 혹시 아실런가? 이재수의 난이면은 제가 어릴 때 영화로 나왔던 거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영화 만들어진 거 있었어요. 이재수라는 천주교와 관련이 돼 있어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시 포교를 시작할 때에 고종 임금이 프랑스에서 온 신부한테 여아대라는 글자를 써서 준 거예요. 나를 대하듯이 대하시오. 권력을 줘버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으로 강봉원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데리는 거예요. 가서 막 강제로 빼앗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감정이 아주 나빠진 거죠. 결국 대정읍에서 도민들이 모여 목사에게 이 폐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 신부는 명월진에서 기습 공격을 하죠. 이때 핵심 인물이 체포되자 이재수가 등장합니다. 장두가 된 이재수는 관덕정으로 가서 무장투쟁을 시작하죠. 결국 프랑스 신부가 귀환하고 이는 국제 문제로 커지면서 핵심 인물이던 이재수 등은 사형을 당합니다. 관덕정 광장이 이재수의 난 때부터 약간 슬픔의 역사도 간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4.3도 여기가 그 시초가 되는 사건. 당시 1947년 3.1절 기념 행사를 네. 제주 북교에서 했거든요. 행사는 다 끝나고 돌아가고 있는데 기마 경찰이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말이 아이 하나를 발로 차버린 거죠. 광복 이후 열린 첫 3.1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진 비극. 어린아이의 사고에 군중들은 항의하면서 기마경찰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군중들을 향해 총구를 겨눈 겁니다. 결국 경찰의 총에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칩니다. 사망자 중에는 젖먹이 아기와 엄마도 있었습니다. 관덕정 앞쪽에서 총에 맞은 사람들을 이 길을 따라서 병원까지 옮겨놓은 거죠. 여기가 그때는 제주 도립병원이었으니까. 이 길도 거의 울음의 길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 3.1절 기념 행사 때 발포만 없었어도 4.3이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알았을 말이죠. 거예요. 원망의 길이 됐겠어요, 진짜. 그렇죠.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진 발포 사건. 이 사건에 분노한 도민들은 평화 시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미 군정은 제주를 소위 빨갱이의 섬으로 낙인 찍고 말죠. 결국 제주 4.3이 벌어집니다. 7년 7개월 동안 이어진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양민들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무장대가 군사조직을 꾸려서 김달삼이라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추대를 했었는데 해주에 있었던 인민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버립니다. 네. 이제 새로운 사령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2대 사령관이 됐던 사람이 이덕구라는 사람인데 그 밑에 부하로 있던 사람이 화북지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내가 이덕구 부대가 어디 있는지 안다. 화북지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하고 밤중에 교전이 벌어져요. 그 교전 중에 이덕구가 사망하죠. 관덕정 앞에 와서는 그 바로 경찰서 앞에다가 나무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팔을 벌려서 묶어놓은 상태로 시체를 전시해요. 광장에 전시된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의 시신에 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혼란의 시기, 관덕정 광장은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쳐 제주 4.3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저한테는 사실상 관덕정 하면은 행사가 열리거나 이게 원도심의 랜드마크거든요. 관덕정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진짜 많이 모이는 때가 있었거든요.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요? 5.1장이 있었어요. 아, 그렇네요. 여기 5.1장이 제주도에서 맨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관덕정 앞 광장이죠. 아하, 제주의 명소로 꼽히는 5.1장도 관덕정 광장에서 시작이 됐군요. 교류의 장소이자 만남의 장소, 그리고 제주 세시 풍속이 이어지는 전통의 공간. 관덕정 광장은 제주의 역사가 깃든 모두의 광장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입춘굿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 제주 목 관하에서 그걸 주관했습니다. 그런 것이 일제강점기에 일단 끊어졌죠. 끊어진 후에 좀 이어지질 못하다가 1999년에 입춘굿 다시 시작했죠. 탐라 입춘굿 놀이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솔직히 관덕정이 시내에 있고 넓으니까 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왜 이곳에서 입춘굿을 하는지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관덕정은 건물이 오래된 만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 곳이고 또 관민이 화합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역사이고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되겠다. 그 소통의 장소는 바로 관덕정이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관덕정 광장은 문화소통의 장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넘어 현대까지 이어지는 곳. 수백 년 동안 제주인의 삶과 함께 해온 제주의 상징, 관덕정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이번엔 마무리를 좀 제대로 합시다. 삼행시 관덕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운을 띄우겠습니다. 관덕정이 덕수궁보다 정. 정감이 가는 이유는 우리 곁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가 핵심이네요. 기승전결 이런 거잖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외쳐볼까요?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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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